오늘은 둘째 시간입니다. 그죠? 어제는 우리가 왜 병드는가를 공부했고, 그죠? 오늘은 어떻게 건강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제목이 뭐죠? 생식이 필요한 이유. 생식은 죽은 음식입니까? 살은 음식입니까? 살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살겠어요? 건강하지 못하겠어요? 예,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꼭 드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에 그 주되는 모든 그 강의 내용들은요,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 생식하면 좀 유명하신 분, 혹시 기억나신 분 계세요? 아시는 분이 황승준 생식 아시죠? 그죠? 황승준 생식. 그분이 매달 이렇게 내시는 캔서 프리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 소책자 한 6개월분을 제가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정리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유명하신 분의 내용이니까 들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분이 제 지금 그 사랑의 병원이라고 성남 판교에 있는데요. 그 병원에 그분이 병원장이세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만나시고 이렇게 합니다. 생식이 왜 좋은가? 소제목이 한 5개 됩니다. 왜 좋은지, 생명력이 왜 있는지, 왜 세포 재생이 되는지, 한 끼만 먹어도 좋은지, 그런 내용의 소제목이 있는데요. 그 소제목 중에 6가지를 이렇게 이유를 다 설명해 놨으니까요. 잘 들으시고, 소제목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몇 가지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첫 번째, 왜 좋은가?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몸 가벼우면 좋죠? 예, 그리고 특별히 정신이 맑으면 좋죠. 아침을 특별히 생식으로 하게 되면 오전 내내 속이 편하고 정신이 맑아서 집중이 잘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마음이 즐거워지고 업무 효율이 극대화되니까 생식이 자기는 참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이런 걸 느끼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입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절대 뭐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폐가 안 나온다. 현대인의 가장 큰 숙제는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배 좀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최대의 그 목표예요. 이걸 위해서 정말 이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얘기 해놨어요. 생식은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해주는 놀라운 다이어트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 듣고 실천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들어갔어요. 제가 평생 안 들어가던 배가 정말 어떤 노력해도 잘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더라고요. 보실래요? 뭐 썩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예, 들어가더라고요. 좋구나. 특히 복부에 아주 드라마틱 효과가 있으니까 복부 비만에 의해서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게 그간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운동 없이도 복부 비만을 없애주는 유일한 방법이라 좀 야같다, 그죠? 운동도 하면서 하셔야 될 텐데 운동 안 해도 될 만큼 드라마틱하다는 이야기죠. 배 안 나온다 2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질문할 거예요, 나중에. 몸속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배출을 잘해준다는 이야기죠. 하루 한 끼 생식만 먹어도 다음날 아침에 쾌변을 봅니다. 변비와 잠변감이 해소됩니다. 네 번째, 면역력을 최대로 높여주는 답상이라는 게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죠. 암,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답이 없어요. 약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방이 최고인데 생식을 하면은 그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5번째, 스태미나의 원천입니다. 이런 거 하나 먹어가지고 무슨 스태미나가 날까? 이거 참 이해 안 되는데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스태미나의 원천이라고 그래요. 흔히 고기를 먹어야 스태미나 한다고 하는데 이건 그 잘못된 거죠.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열량으로 바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식하고 스태미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 스태미나의 원천입니다. 6번째, 생식은 전천후 음식이다. 전천후가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 어디서든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싸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한 끼 식사예요. 간단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면 좋게요. 물론 여러 가지 섞으면 좋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소재가 생식의 단계는 6가지 생명력의 비결을 공부하는데 이제 2번째 소재 들어가기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질문한다고 그랬죠? 앞에 소지에 왜 좋다고 얘기했는가? 하나씩이라도 생각난 대로 얘기해 보세요. 뭐 좋다? 예, 크게. 잘 안 들리네요. 몸도 맑아진다. 또 면역력이 좋아진다. 또 배 나간다. 또 머리가 맑아진다. 또 뭐 그런 겁니다. 해보니까 좋더라. 기억하세요? 예, 6가지 기억하시고 이거 6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이번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2번째 소지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력. 뭐가 생명력일까? 생식에 있는 거. 첫 번째, 생명의 씨앗은 어디에 있어요?
씨눈에 있어요. 씨눈에 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씨눈이 왜 생명인가? 거기서 싹을 틔우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백미는 백자 쓰고 미자 쓰면 찌꺼기 박이 돼버려요. 흰쌀은 찌꺼기예요. 물론 음식을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정말 몸속에 찌꺼기밖에 안 나와요. 왜냐? 밀어내는 힘이 없어요. 비타민이 없고 미네랄이 없어요. 껍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에너지만 주는 거죠. 그리고 나가지를 못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찌꺼기 된다. 비타민 미네랄을 비교해보면요. 백미는 5%밖에 없어요. 쌀교 29% 있어요. 껍질.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C? 몇 프로? 66%. 세상에 66% 왜 버려요? 얼마나 많은 양인데, 그죠? 66%가 C눈에 있어요. 그래서 통곡식만이 생명의 싹인 C눈을 그대로 보존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생식 속에는 통곡식이 들어있다는 거. 물론 우리가 현미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현미밥을 드셔야 돼요. 근데 또 현미밥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꼭 못 드시면 백미라도 드시면서 꼭 무엇을 좀 챙겨 드시면 좋을까요? 쌀계라든가 눈 같은 거를 좀 챙겨 드시면 괜찮겠죠. 어쨌든 통곡식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생명력은 뭐라고요? C? 눈이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질문할 겁니다. 두 번째 생명력이 뭘까? 스스로 생명을 만드는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엽록소. 엽록소 들어보셨죠? 클로로필. 식물은 스스로 영양분을 생산하는 녹색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엽록소입니다. 엽록소는 공장이에요. 뭘 만들어요? 영양분을 만들어요. 스스로 만들어요. 재료가 뭘까요? 물하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예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만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요. 조금 비약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물만 가지고 가는 자동차예요. 물만 가지고 자동차 갈 수 있을까요? 그 자동차에 무엇이 있으면, 엽록소가 있으면, 햇빛이 있으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게 엽록소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엽록소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광합성 작용이죠. 그게 무엇을 만듭니까? 포도당을 만들죠? 단백질을 만들죠? 비타민 생산하죠. 햇빛만 가지고 물만 주니까 포도가 뭘 만들어요? 포도알을 만들어내는 거죠. 고구마가 고구마 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놀란 일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신 게 엽록소 공부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이게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나중에 다음 페이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엽록소는 뭔가 하면 폴피린이라는 구조에다가 마그네슘이 붙어 있는 게 엽록소예요. 혈색소는 영어로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러죠. 헤모글로빈은 뭔가 하면 폴피린 구조에다가 마그네슘 대신에 철분만 바뀐 게 혈색소예요. 공부할 겁니다. 왜 엽록소가 혈색소로 바뀔 수가 있는지. 깨끗한 혈액을 생성해주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해주죠. 암세포 바이러스를 발생을 억제해주죠. 해독해주죠. 항알러지 발견을 해주죠. 어마어마한 일을 엽록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잘 파괴될까요? 열에 의해서 잘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중한 엽록소를 왜 파괴해가지고 먹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생산 공장, 녹색 공장을 우리가 그대로 먹어야 되겠다. 질문할까요? 녹색 잎을 봅니다. 녹색 잎은 무슨 색을 반사하고 무슨 색과 무슨 색을 흡수할까요? 첫째, 무엇을 반사할까요? 녹색은 녹색 잎을 반사하죠. 녹색을 반사하죠. 그렇죠? 녹색 잎은 녹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흡수하는 건 무슨 색이 흡수될까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흡수가 돼요. 에너지는 녹색 잎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녹색 에너지가 아니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에너지를 이 엽록소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구조가 이렇습니다. 가운데의 파란색은 전혀 흡수하지 아니하고 오른쪽 끝에 있는 빨간색, 왼쪽 끝에 있는 파란색을 푸른색 채소가 이파리가 빨아들이는 거죠.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안토사인이라는 빨간색 내는 그런 사과의 빨간 그 껍질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푸른 녹색만 흡수하고 다른 건 다 반사해버려요. 특히 푸른색을 반사하죠. 그래서 빨간색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이게 엽록소의 구조예요.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MG 이게 마그네슘이거든요. 다른 데 다 폴피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엽록소는 가운데 마그네슘이 있다. 그렇지만은 혈색소는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철분, Fe 보이시죠? 철분이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왜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가 하면요. 기가 막히게 우리, 이건 빌리루빈인데요. 빌리루빈이 쫙 펴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이 엽록소를 먹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피를 만드는가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엽록소를 우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둥그런 구조가 있어요. 가운데 마그네슘이 있어요. 장에서 있잖아요. 이게 환이, 동그란 링이 펼쳐집니다. 개환이 일어나는 거죠. 문이 쫙 열려가지고 동그란 모습이 일자로 딱 바뀌어요. 일자로 딱 바뀌면서 마그네슘이 떨어지고 펼쳐진 그 빌리루빈 구조가, 폴피린 구조가 장점막에서 흡수가 됩니다. 오케이? 흡수돼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여기 이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에서 흡수돼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갔다가 간에서 무엇이 돼서 이게 빠져나가는가 하면요. 담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소화시키는 담즙이 돼서 빌리루빈이에요. 빌리루빈이 돼서 다시 장으로 들어가요. 똑같이 펼쳐진 구조가. 그 다음에 다시 장으로 들어간 담즙이 이제 또다시 장을 통해서 도로 흡수가 돼요. 두 번째. 근데 흡수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흡수되는가 하면 아까는 마그네슘을 버리고 들어갔잖아요. 이번엔 철분을 끌어안고 들어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펼쳐져 가지고 마그네슘을 버리고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그 펼쳐져 가지고 빌리루빈이 나온 그 상태에서 장 윤모에 있는 철분을 이렇게 감싸고 들어가요. 그게 뭘까요? 폴피린 속에서 철분을 갖고 들어가면 그 철분이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구조를 아까 공부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혈색소예요. 그게 헤모글로빈이에요. 피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초식동물이 어떻게 피를 만들겠어요? 초식동물이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육체 식만하신 분이 어떻게 피를 만들겠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몸속에 피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엽록소는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파괴돼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깊이 숨겨 놓으셨어요. 바깥에 있는 외막과 안에 있는, 바깥에 있는 외막과 안에 있는 내막을 거쳐서 막 두 개를 통과해가지고 그 속에 동전처럼 이렇게 다 깔아놨어요. 이게 엽록소예요. 엽록소. 전체를 엽록체라 그러고요. 이 엽록소가 이렇게 하나씩 깔려 있어요. 보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이 엽록소를 섭취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다 파괴되어야 될까요? 바깥에 있는 외막과 안에 있는 내막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짓어깨져야 돼요. 완전히 짓어깨져야 돼요. 마치 그 뭡니까? 옛날에 그 절구통 같이 이렇게 아주 방아처럼 이렇게 짓어깨지는 그렇게 구조가 되지 않으면은 엽록소가 우리 몸속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엽록소를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될 정도로 교훈이 많이 오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교훈을 제가 받았는가? 엽록소는 엽록체 이중막 안, 그라나라고 하는 속에 동전 모양으로 쌓여있는 틸라코이드 내에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으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으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제 나름대로 배웠던 그 기형적인 교훈은 진리는 쉽게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려면 아주 깊이 탐구해야 돼요. 쉽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님의 자신을 완전히 깨어져서 진리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안에 깊이 감춰있는 엽록소를 마치 우리가 섭취하는 것처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두 번째, 엽록소가 장 내에서 흡수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폴피린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동그란 구조가 일렬 구조로 바뀐다고 그랬죠? 개환이 일어나야 돼요. 열려야 돼요. 열려야 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동그란 건 크니까 들어갈 수 못하잖아요. 일절로 되어 있으면 아주 좁은 공간으로 육모를 통해서 장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구조가 개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개환이 뭡니까? 열려야 된다는 거죠. 결코 닫힌 마음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절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만이 새로운 일이, 우리 몸속에서 새로 피를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일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마음이 아직도 주님께 닫힌 분 계시거든요. 마음 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깊이 감춰진 진리를 마음속에 심겨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공부했습니다만은 엽록소가 한번 흡수돼가지고 장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제 간으로 들어가가지고 담낭을 통해가지고 빌리루빈이 이제 배출된다고 그랬잖아요. 배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장으로 나오거든요. 나온 다음에 다시 흡수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과 합한다고 그랬습니까? 철분과 합하여서 헤모글로빈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반드시 두 번 흡수돼야 돼. 예, 반드시 두 번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물의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물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그런 물의 침례가 첫 번째 단계지만은 그걸로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성령의 침례를 꾸준히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초림으로는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다시 오신 재림으로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 아마 그렇게 좀 이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들어서는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이제 생명력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합니다. 첫 번째 생명력 뭐라고 그랬죠? 씨눈이었어요. 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때 공부한 엽록소. 이게 생명력의 비결. 세 번째 비결은 뭔가 하면요. 생명력입니다. 신진대사에 윤활유가 되는 효소입니다. 효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효소는 열을 끓인 음식에 충분할까요? 생식에 효소가 많이 있을까요? 뭐 당연한 얘기죠. 생식에 효소가 있어요. 끓인 음식이 다 죽게 되죠. 효소는 어떤 일을 하는가? 생명이 탄생되고 성장하고 유지하고 소멸이 이르는 모든 과정에 꼭 필요한 필수한 생명물질이에요. 촉매작용의 일을 해주는데 촉매작용이 약 100배에서 1000배까지 굉장히 빨리 일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효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내에서 생산이 감소됩니다. 많이 감소됩니다. 나이가 10년 넘어갈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으로 떨어지는 걸 알아요. 예, 노화를 막을 수가 없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오염이 더 심할수록 더 많이 필요하고요. 비타민하고 미네랄하고 이 효소가 딱 붙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단단히 아주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효소가 있할지도 그 효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는 다 열에 약하니까 생식을 꼭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생식에 풍부한 그 효소들은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노폐물이 잘 안 생기게 해주고 또 시록소록 생긴다 할지라도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꼭 필요한 그런 효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효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 소에 있는 효소,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만드는 소화효소, 그 다음에 소화 다 끝난 다음에 잘 대사되게 하기 위한 대사효소, 세 가지 효소가 있어요. 총량은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식품으로 들어가는 효소가 많을수록, 그죠? 우리 몸속에서 소화효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또 소화효소가 적게 만들어지면 좀 더 많이 남아서 대사효소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소를 가능하면 아껴야 돼요. 그죠? 예, 아끼기 위해서는 식품으로 이 효소가 더 많이 들어가줘야 되겠다. 자연식은 식품효소 섭취로 가능한데 소화효소의 생산을 줄여준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소화효소를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근데 화식하면은 끓여놓는 음식은 효소가 다 죽어버리니까 효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몸속에서. 어디서 만듭니까? 췌장에서 만듭니다. 췌장에서 아주 무리하게 소화효소를 만들게 됩니다.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의 에너지는 소화효소 만드느라고 무슨 효소 또 덜 만들게 될까요? 대사효소를 덜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꾸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사자가 제일 먹는 그 동물이 사냥한 다음 제일 먹는 부위가 매일 먼저 먹는 부위가 동물의 내장이랍니다. 머리를 푹 파먹고 먹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 동물들은 안다는 겁니다. 어떤 효소가 어디에 있는지. 자, 문제는 소화효소가 만약 부족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우리 몸속에 이제 장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 장에 들어가 있는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 내로 들어간다는 거죠. 상한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신진대사를 방해하게 되겠고, 특별히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건 제가 금요일에 다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면역 반응이 유발되는지. 면역 반응이 유발되면서 결국 거기서 무엇이 생길까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유발하게 되면은 거기서 지방 축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부 비만 딴 게 아니에요. 예. 몸속에 염증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비만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소화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소화효소의 생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대사효소를 저하시키게 되고 따라서 노화시키가 된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생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효소의 총량은 일정하니까 효소가 다 떨어지고 나면은 사망입니다.
기억하시고 효소를 많이 섭취해야 되겠다. 화식은 소화효소의 생산을 유발하니까 대화효소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겠고, 특별히 여러 가지 독소라든가 전자파라든가 자외선을 만약 접촉하게 되면 활성산소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게 된다는 거죠. 그 활성산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다량의 효소가 소비가 되니까 효소가 풍성한 음식, 과일, 신선한 과일, 야채, 특별히 싹 튼 곡식, 씨앗 같은 것들을 많이 먹음으로 해가서 효소를 보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먹은 것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효소가 필요하니까 효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세 번째 생명력이 효소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명력이 뭔가 봅시다.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가 생명력까지 그렇게 주나? 당뇨, 비만, 암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식이요법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영국인들은 하루에 대변량이 110g밖에 안 된답니다. 장내 통과하는데 약 60시간까지 걸리는데 60시간은 거의 이틀이 넘죠. 예, 그렇지만 아프리카 농촌인은 하루에 300g 정도 대변을 본답니다. 약 3배는 더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장내 통과하는 시간은 훨씬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체내 노폐물하고 독소물질을 배출하는 데는, 그렇게 해서 흡착하고 배설하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삶은 식이섬유가 필요할까요? 살아있는 식이섬유가 필요할까요? 네, 살아있는 식이섬유가 꼭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이게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꽤 많아요. 검사해 보면은 토탈 콜레스테롤이 높기도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도 높기도 하고, 또 중성지방이 높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이 다 뭔가 하면요, 결국은 몸속에 중금속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몸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빼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감소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장 운동이 활발하게 되겠습니까? 또 육모도 더 활발하게 되겠습니까?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그렇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식이섬유 섭취량 하고 결정하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장암 환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대장암 환자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대장암 환자 상당히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대장에 찌꺼기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서 그게 독소에 나와서 생긴다는 건데, 대부분 다 육식과 그리고 식이섬유 부족 때문이 큰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 하는 일은 뭔가 하면요, 젖산균, 비피더스균이 그 식이섬유를 분해해가지고요, 우리 장 속에서 비타민을 만듭니다. 장 속에서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식이섬유입니다. 이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장 속에서 비타민과 아미노산을, 이 식이섬유를 분해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 어디에 많은가? 통곡식, 해저류, 버섯류, 특별히 과일 껍질에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생식을 통해서 보충을 꼭 하셔야 되겠다. 다섯 번째 생명력의 비결입니다. 파이토케미칼이죠. 파이토케미칼이 뭡니까? 식물성 풍성한 미량원소들이죠. 카로티노이드라든가 이소플라본이라든가 카테킨, 여러 가지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있는데 주로 식물의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식물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걱정이 되죠, 그죠? 혹시 또 농약이 많아서 이거 어떡하나 걱정되기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씻고 그렇게 해서 식물 껍질을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천연 면역 물질이고 식물성 생리 활성 물질이고 항산화제인 파이토케미칼이 생식 속에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생명력이었습니다. 마지막 생명력이 뭘까요? 비타민이죠. 예. 비타민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이 비타민이 하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공하거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비타민이 많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 좋은 식재료를 가져와가지고 또 조리를 참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주는데, 문제는 가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열을 더 많이 가하면 가할수록, 조리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비타민들이 많이 파괴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식을 좀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특별히 비타민 A, C, E가 많이 또 소비가 된다는 거죠. 또 파괴되기도 하고, 특별히 비타민 B1, B6, 비타민 C, 엽산 이런 것들 조리 중에 파괴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야채를,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채 샐러드를 적어도 식사 때마다 한 접시 내지는 두 접시까지 꼭 드셔서 제대로 된 그런 비타민들을, 미네랄들 섭취했으면 좋겠다. 비타민 B12는 BT에 약하고요. 특별히 이 증상 중에서 잠을 잘 못 자거나 식욕이 상실되거나 신경이 과민하거나 그리고 무력증이 있거나 이럴 때는요, 한 번쯤 뭘 의심해 봐야 되는가 하면요, 나는 비타민
결핍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비타민이 결핍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을 꼭 섭취해야 되는데 영양제로 섭취하기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이제 다음 작은 소재로 넘어가기 전에 또 질문하죠. 생명력 1수까지 제가 설명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진운 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엽록소, 세 번째는 요소, 네 번째는 식이섬유. 너무 공부 잘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파이토케미칼, 여섯 번째는 비타민. 그렇죠? 오케이. 너무 잘 들으세요. 신난다. 꼭 기억하셔서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소제목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생식이 세포를 살려주느냐, 그걸 또 공부해 보자는 거죠. 세포 재생력을 정말 생식이 올려주는가? 첫 번째, 무엇 때문에 그런가? 체내에 독소를 배출해 준다는 거죠. 어떻게 배출해 주는가? 항산화제, 프로바이오틱스, 물 세 가지는 해독작용에 꼭 필요한 세 가지랍니다. 근데 문제는 항산화제, 열에 굉장히 약해요. 프로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고, 물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불에 약하기 때문에,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런 항산화제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식에는 이런 살아있는 이런 좋은 항산화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소가 잘 배출된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두 번째. 이 생식 속에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잘 가동된다는 거죠. 질병 대부분은 활성산소와 여러분 관계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활성산소가 모든 병의 약 90% 이상이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요. 활성산소가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건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활성산소를 없앨 것인가, 항산화제를 어떻게 하면 넣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항산화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질병의 대부분의 활성산소 관계 있고, 이 활성산소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돌연변이를 만드니까 유전자가 회복되고 돌연변이를 방지하는 데는 이 항산화 시스템을 통해서 세포가 재생될 수 있는 생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들어가십시다.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는 거죠. 생식은 특별히 장관에 대한 면역 저술 정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강화된다. 그래서 세포 재생력을 올려준다. 네 번째 보실까요? 천연 영양성분이 아주 풍부하고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양실조가 옛날에는 있잖아요. 못 먹는 게 영양실조지만 지금은 무엇이 영양실조인지 아세요? 음식이 너무 많이 먹는 게 영양실조예요. 아니, 왜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게 왜 영양실조일까요? 한쪽에 치우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뭐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필요한 다른 음식들이 제대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몇 끼니마다 뭡니까? 그 치킨, 무슨 치킨이라고 그러죠? 그 치킨 같은 거 맨날 먹는다 칩시다. 뭐 채소 같은 거 먹지도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런 식으로 영양실조는 영양이 고르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있을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일부 영양소만 불필요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양실조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 생식 속에 있는 다양한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에 있잖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하나에 뭐 35가지 굉장히 많은 그런 채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하게 음식을 넣어놓기 때문에 영양이 결코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양과 흡수와 활용이 세 박자가 잘 맞춰지는 게 바로 생식이라는 겁니다. 먹은 음식이 대사체계에 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분해되고 또 사용되고 저장되어야만이 된다는 건데, 한계를 넘어서 공급되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대사 이상이 만약에 되게 되면 당뇨가 빠지게 되겠고, 지방대사 이상이 되게 되면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가게 되겠고, 단백질 대사 이상이 되면 고케톤 요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 고케톤 요증은 제가 내일 강의를 좀 할 겁니다. 아주 깊이, 아주 참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 이 모두를 아울러 가지고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 대사증후군이 빠지게 되면은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양과 흡수와 활용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총주시켜 줄 수 있는 게 생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과연 하루에 한 끼 생식만 먹어도 될까? 그것까지도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첫째, 노화를 더디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빠른 노화는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 때문에 오는 게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더디게 해주는 한 끼 식사도 참 중요하다. 나쁜 음식, 특별히 과식,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과식하면 절대 안 돼요. 적당히 드셔야 돼요. 그저 배부르구나 생각하면 그냥 놔야 돼요. 과식이 가장 나쁩니다. 과식으로 세포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찍 노화됩니다. 현명한 노년을 위해서 우리는 한 끼 정도는 생식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싸지도 않아요. 요거 알아보니까 1,300원. 그래서 값도 비싸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일반식보다 5배 내지 6배 에너지 효율이 높아. 이게 적게 먹어도 충분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보니까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15칼로리. 115칼로리. 굉장히 약하죠. 근데도 다른 여러 가지랑 섞어서 먹으면 그렇게 배가 고프거나 힘들진 않아요. 이건 155칼로리네요. 꼭 필요한 영양소로 대부분 몸에 흡수되고 적재적소에 활용되니까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과식하게 되는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허전하니까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메꾸려고 자꾸 먹게 돼요. 영양소 부족 때문에 몸에 결핍 느끼기 때문에 과식하니까요. 소식으로 먹으면서도 충분히 영양이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절대 과식할 필요가 없죠. 과식하지 않게 되죠. 소식으로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생식은 곧 소식입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식생활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암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확고한 투병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수면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이것이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면 우리가 건강을 극복할 수가 있다. 적은 노력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이어트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다이어트 때문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투자 많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실패해요. 네, 실패.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좀 공부해 볼게요. 인체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기초대사량하고 활동대사량 이 두 가지가 이제 인체가 소모하는 에너지인데 기초대사량을 늘려야 비만이 방지가 돼요. 기초대사량을요. 근데 운동은 기초대사량하고 활동대사량을 동시에 늘려줘요. 그래서 운동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음식도 굶는 음식 가지고는 결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적게 먹어서 다이어트만 한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열량을 줄이되 반드시 우리는 필수 영양소를 챙겨야만이 된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에 5가지 그게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굶으면 안 돼요. 사람은 굶으면 정신이 나가버려. 더 많이 먹게 돼. 요요 현상. 굶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할 때 반드시 필수 영양소가 균형을 맞춰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몸에서 더 이상 허기를 느끼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오네요. 그럼 네 번째, 체내 지방분을 효율적으로 배출해 줘야 돼요. 쓸데없는 기름기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효능이 입증된 그런 다이어트야만이 되겠다. 그게 생식입니다. 생식은 뭐 저절로 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다이어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건 뭔가 하면요. 장보기의 고단함을 줄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철 식재료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오고 또 영양소가 덜 파괴되는 재료 방법 가지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쉽지 않고요.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사는데 시간 걸리죠. 노력 들죠. 가져와가지고 따듬어야죠. 그 다음에 조리해야죠. 그 다음에 요리해서 그 다음에 먹고 치우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죠? 한 끼 식사하는데 어쩔 때마다 제가 집사람한테 되게 미안해요. 한 끼 얻어먹으려고 집사람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데 장보기, 조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딱 간단하게 그냥 비벼가지고 한 끼 먹으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장은 볼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다 들어있으니까. 물론 한두 가지 다른 걸 좀 섞어 먹을 필요. 특별히 이제 뭐 이 음식 먹기 전에 과일을 한 번 먹는다든지 견과류 조금 먹는다든지 또 먹고 난 다음에 또 채소 같은 곁들여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고 나면요 든든하고 그렇게 뭐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장보기와 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건강까지도 해결하니까 일석삼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마지막 소주입니다. 현대인의 필수 건강보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네요. 암과 당뇨병, 고혈압, 비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별히 아침 생식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집중이 잘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뱃살 생기지 않고 고기 먹어야 된다는 거 생각도 안 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다음 대사 증후군을 물론 방지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들은 다 만성 피로의 주 원인인데 이 대사 증후군을 예방하면 해가지고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증이 뭡니까? 혈중에 있는 지방 농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생긴 게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이기 때문에 인슐린 기능도 저하되고 혈당도 상승되고 고혈압, 고지혈증 초래된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증이 되게 되면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뇌졸중으로 또 심근경색으로 또 심부전으로 발전하니까 대사증후군은 꼭 예방해야 되겠다는 거죠. 생식은 대사증후군 발생 확률을 현저히 감소시켜줍니다. 몸이 만약에 우리가 생활하다가 무겁다라고 느껴지면요, 이미 내 몸속에서 무엇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질병은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결코 가볍게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혈당 체질을 개선해 줍니다. 고혈당 체질이 뭡니까? 혈당이 높아져 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어서 대사증후군으로 발전하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식은 화식에 비해서 GI가 낮다. GI는 뭔가 하면 혈당 지수예요. 같은 음식이라도 혈당을 더 높이는 거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개선 위해서는 반드시 생식을 드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식은 피를 맑게 해주죠. 순환기 계통, 혈액, 혈관, 심장, 골수, 지라, 림프종 깨끗하게 순환기계를 맑게 해주니까 배설 잘 되니까 맑게 해준다는 겁니다. 초기에 자각 증상 없이도 침묵의 살인자가 뭔가 하면 순환기 계통의 질병들입니다. 왜 혈관계 질환이 생기는가?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거나 혈관벽에 이물질 생기면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것들을 다 정상으로 내릴 수 있는 음식이 생식이라는 거죠. 생식에 피를 맑게 해주는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선초, 부추, 녹차, 샐러리, 미나리, 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피를 많이 맑게 해준다. 마지막 타이틀이네요. 암 예방과 치료에는 필수적입니다. 암이신 분이 있으시면 꼭 생식하세요. 꼭 생식하세요. 굉장히 빨리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치료입니다. 먹는 음식에서 유전자를 변이시키는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곧 암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음식 조리할 때 우리도 모르는 과일하는 과정에서 독소 많이 생깁니다. 신진대사 과정에서도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은 유전자 보수 시스템이 해가지고 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수선을 하게 되는데 유전자 보수 시스템이 무너질 때에 면역체계가 이를 보수해가지고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생식 습관은 면역체계를 건강하게 합니다. 제가 뭐 좀 빨리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생식은 중요하구나, 꼭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오늘 강의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제가 기도하기 전에 생식,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주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살아있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생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그리고 성령께 우리 마음을 바침으로 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마음에 주님을 멀리하신 분이 계시거나 의식적으로 멀리하신 분이 계시거나 마음 다진 분이 계시겠다면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주님을 모시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속에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